자, 오늘은 조선 섹터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정말 좋은 시세를 기대를 하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죠. 저 장기 성장 사이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까지만 올라왔는데 뭐 어떻게 더 갈 수 있겠냐라고 하시겠지만 이미 2027년도까지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황이죠. 자, 도크가 뭐냐면은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간이 2027년도까지는 이미 다 예약이 꽉 차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수주를 하는 것은 2028년도분 수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밑에 그림 보시게 되면 이게 뭐냐면은 신조선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를 만들 때 수주하는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바닥을 기어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치고 올라가면서 현재는 고가권에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올해 내내 수주하는 것들은 전부 다 비싼 가격에 수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한 2년, 3년 동안 조선주들의 주가가 부침을 겪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보시면 2014년도부터 2020년도 초반까지는 이 수주하는 것들이 다 보면 저가 수주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배가 없어서 곤란한 상황이다 보니까 선주들이 주문을 할 때 비싼 값이라도 내 배를 먼저 만들어 달라고 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이끄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꺾일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아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트럼프가 되든 아니면 바이든이 되든 간에 지금은 미국은 중국을 철저하게 배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방권에서는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곳이 한국과 일본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점차 이 조선 사업에 대한 비중을 축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미 진영에서 배를 제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선에 대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제재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조선 섹터 역시도 대세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고부가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누가 더 있느냐라는 거겠죠. 중국에서 만든 LNG선이 발전기가 고장해서 망신을 당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올해 1월 달에는 멈춰선 중국산 LNG선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고부가 선박에서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 다음, 배를 여러분들 한번 만들면 평생 씁니까? 아니죠. 자동차도 한번 사면은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교체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때 만들어진 배들이 이제는 거의 20년이 지난 상황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교체 주기가 하나 둘씩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와 지금 다른 점 뭐냐면은 이때는 마구잡이로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이 뭐냐면 도크를 막 만드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래서 무조건 수주를 받았는데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잘 나갈 땐 상관이 없는데 사이클이 꺾게 되면은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 배를 만드는 HD,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같은 대표적인 그런 메이커들은 뼈저리게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지가 않아요. 도크가 아직까지 부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는 달리 증설이 없는 가격이 이끄는 가늘고 긴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보다 길게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최근에 중국 업체들이 컨테이너선을 24척을 싹쓸이해 가면서 조선들의 주가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을 녹화한 날짜가 10월 16일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너네 가져가라 이거예요. 너네 24척 쉽지 않다. 너네 어차피 이거 싸게 수주한 거 다 알고 있다. 손님을 가려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업황 자체가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조건 돈 되는 것만 받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이것을 싹쓸이해 갔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 업체들 위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도크를 이미 얘들은 24척을 저가 수주를 해서 도크를 꽉 채워버렸어요. 얘네들도 더 이상 싼 값에 수주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는 여전히 고가권에서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 다음 올해부터 새롭게 등장한 이슈입니다. 미국에도 조선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잃어버린 10년을 겪으면서 건조 능력이 거의 바닥,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 해군도 배를 계속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군함을 갖다가 여러분들 중국에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일본에 맡기겠습니까? 일본에 맡길 수 있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 조선산업에 대해서 계속 비중을 축소를 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20조 원 규모의 모든 MRO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져올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이때는 MRO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빅사이클 당시에는 미 해군 MRO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다. 근데 이번에는 가늘고 긴 빅사이클인데 미 해군의 MRO에 대한 부분들이 새롭게 애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2010년도의 고점을 올해는 아니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열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만 미군 핵잠수함이 있어요. 핵잠수함이 이렇게 바다를 지나다니다가 어디를 한번 긁었나 봐요. 긁었는데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동차로 치면은 아마 뭐 긁어가지고서 범퍼 정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 입장에서는 범퍼 그냥 공업사 가서 교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교체를 못해서, 이거를 수리를 못해서 거의 4년 가까이 그 핵잠수함을 갖다가 세워놨습니다. 심각하다는 거겠죠. 이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까지 그 총사령관이 와서 탐방을 거쳐서 우리나라 업체에다 맡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은 하나오션이 400억 규모의 미 해군 MRO를 첫 수주를 했습니다.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주가를 한 번 더 펌핑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사라는 게 고객분들이 주머니가 두둑해야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팬데믹 때 그 요금 자체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다 보니까 100년 동안 벌 돈을 한 번에 다 벌어버렸어요. 형사들이. 이번에 좀 가격이 좀 올라갔어? 상관없어. 난 더 비싸게 주고 살게. 라는 어떤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100년 벌 돈을 한 번에 벌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 한 번에 탕진하겠습니까? 최소한 30년은 가겠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멘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 MSC랑 이 머스크라고 하는 해운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해운사들이 동맹을 맺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의 노선에 왔다가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결별했습니다. 이미 돈을 충분히 벌어놨으니까 이제는 각자 노선들 난 이제 하고 싶은 거 할래 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결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에는 하나의 노선을 같이 공유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따로따로 가야 돼요. 어떻게 되죠? 과거 대비해서 필요한 배 숫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컨테이너선의 발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006년도에 여러분들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에 거의 뭐 4배, 5배까지 주가가 올라가면서 주도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 어떻죠, 여러분들? 실적이 2분기부터 찍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매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계속 실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주가의 상승은 올해도 있겠지만은 내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내년에 제가 볼 때는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실적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가 있죠? MRO가 들어갔다. 미 해군 MRO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수주가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사이클이 내년뿐만이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갈 확률이 커 보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렇게만 보면은 야, 굳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저 바이오 주식들 내가 이 높은 가격에 사야 돼?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 편한 조선주를 갖다가 내년까지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저한테 아마 고마워하실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핵심만 뽑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조선 섹터에서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다음 이 시간에는 제가 종목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좋게 보는 조선에 대한 종목 2가지를 갖다가 다음 이 시간에는 가져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마감 상황을 갖다가 제가 블로그에다 올리고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리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오셔서 보시면은 미국 시장 흘러가는 흐름들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실 수 있으니까 매일 아침마다 오셔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